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을 쉬시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들 말이죠, 그 어려운 험난한 길을 뚫고 설을 쉬러 가시는지 참 이해가 잘 안 갈 정도인데, 이게 우리 문화거든요. 이게 한국 문화가 이렇게 뭔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우리 삶의 어떠한 수레가 있어요. 수레바퀴가.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관습과 그러한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설 때가 되면 우리가 시골 가서 사람들을,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근데 요번 설날 동안에 많이들 또 내 프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세미나들을 많이 열었다고 그래요. 응? 근데 사실은 이런 자꾸만 이런 내 강의를 주제로 해서 내 강의가 술안주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MBC 특강에 전 국민이 동창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게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우리가 대학 캠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부 대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 전부가 지금 대학생이에요. 이 대학이라는 데를 보면 대학 지도는, 대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제 명명덕이라고 그랬거든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명명덕하고 그 다음에 제 신민이라고 했어요. 대학의 큰 배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 신민이라,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제 지어지선이라, 지극한 선함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배움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소학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소학이라는 건 자질구레한 예의범절을 배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세수할 때 어떻게 하고,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때 어떻게 하는, 이게 소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밝은 덕을, 그거를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민, 그것을 내면적인 덕성을 새롭게 밝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국가, 민족이 올바른 지극한 선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대학 지도다 이거예요. 이게 대학이라는 책에 첫머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니버시티, 칼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말은 옛 대학이라는 책에서 갖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학생들이 아니고 이 MBC 도울 특강의 동창생들은 수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야말로, 인터넷에 무슨 글이 올라오고 다 좋습니다. 모든 게 자유롭게 토론이 돼야 되고, 전국에서 세미나가 열리면 열릴수록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국가가, 우리 온 국민이 대학생다우게 행동하고 말하자. 이겁니다. 이게 대학지도. 그러니까 옛날에 정도전이 구상했던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위성제약이라고 했어요. 전 국민을 성인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구상이었어요. 전 국민을.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러한 조선 왕조의 훈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이만큼 민주주의를 하고 이만큼 경제적으로 부럽지 않은 나라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요새 상당히 기쁜, 내 얼굴도 화색이 좋아졌잖아요. 강의하면서 아주 화색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와서 방청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 아주 귀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이 난 여기 오셨는데, 지난번에 답 전보를 했지만 그 전보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원일기에 말이죠, 전원일기라고 하는 오래된 거기에 그 전보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항상 우리 심상에 있었던 우리 최불암 선생님께서
이렇게 방청객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깐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좋죠? 들어가죠. 아니, 올라. 잠깐 올라오죠. 아니, 이건 돌 무대인데 제가 올라서 되겠습니까? 마이크.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마이크. 네. 마이크는. 이게 좀 잘 들리게. 네. 저는 최불암 선생님을 뵈면은, 최불암 시리즈가 머리에 떠오르네. 네. 뭔가 그런 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63빌딩 위에서. 네. 뭐 탁구를 쳤다고 그러네. 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탁구를 치다가 아들이 한 방을 먹었는데, 그래서 1대0으로 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게 뭐 스카이서브를 해주고 보냈는데, 저쪽에서 아들이 멋있게 그걸 받아쳐가지고, 그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때 뭐 63빌딩이 정전이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뛰어내려갔죠? 네. 뛰어내려가가지고, 이제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다시 이제 할 판인데, 그러니까 공을 그 63빌딩에서 아버지가 뛰어내려갔다가 올라왔으니, 이게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게 그 아들이 그냥 세게 받아쳐가지고 그걸 하는 바람에 내려갔다 왔는데 올라와서, 자, 뭔 말을 할까? 1대1이다. 뭐, 이게 맞습니까? 그냥? 맞습니다. 근데 이런 최불암 시리즈는 왜 나왔을까요? 그것도 이제 우리 돌 선생께서, 이렇게 내놓으신 제목처럼 우리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를 밝히려 드는 어떤 대학생의 유머할 겁니다. 올라와서 뭐라고 그랬게 숨을 헐떡이면서 그냥 1대1이야. 그거는 아무 다른 변명 없이 다음에 네가 주워와 뭐 이건 게임이 무효야 이런 변명 없이 그저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국인의 미덕이 아닌가. 아니 근데 너무 해석을 근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때? 뭐 이렇게 최불암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쭉 한강변을 가다가 한강변에서 막 이렇게 안경을 탁 쓰고 가죽 옷을 입고 싹 해가지고 서는데 마침 한강에 이제 여자가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이 사람 옷을 딱 벗더니 들어가지고 헤엄을 쫙 치고 들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자기를 구하러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손을 잡으니까 탁 치면서 나는 지금 강을 건너는 중이야. 아니,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겁니까? 일종의 그것도 세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남일에 참견 안 하는 것을.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뭐냐 하면은 최불암 시리즈의 유머 자체가 악의가 없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악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영어로는 캠프 휴머라고 하는데 어느 영화에서 예를 들면 무슨 기병대에 훈련병이 쫙 와 있는데 그 기병 훈련하는 사람이 말을 탁 끌고 와가지고 근데 어느 영화에서 옛날에 본 어렸을 때 비극이 나는데 딱 말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훈련 대장이 딱 보더니 This is horse. 이게 말이다. 이거 말이죠. 좀 썰렁해. 이런 게, 미국에 그런 유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유머들이거든요. 네. 사람을 뭐 이렇게 웃기려고 그런다든가, 뭐 이렇게, 뭐 어떠한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서로 웃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인 하자가 없는 얘기들만. 그죠? 논리적인 하자가 없잖아요. 1대1이다. 나는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야? 뭔가 우리 사회가 그래서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민주화 도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아마 지어낸 얘기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카페니 뭐니 이런 데 앉아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 그 속에 어떻게 지가 끼어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는 전원일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답전보 얘기도 했지만은, 최불암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었던 것은 뭔가 전통적인
그 아버지 상에 네, 어른상. 그 어른상에 어떠면서 그 전통적인 연계선상에 뭔가 좀 라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느낌이 요새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게 있지만 선생님 전주에 바람만 불어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 또 한 말씀이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자. 이거에 대한 반성을 깊이 했습니다. 저도 이 무대에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점입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평생 공부하시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서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슬쩍 인기만을 가지고 올라오는 아니. 부족한 자가 올라왔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사실 82년도에 귀국했거든요. 82년도에 귀국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마 나처럼 외국 학위를 많이 우표 수집해 오듯이 그 수집해 온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들어왔지만 내가 82년도부터 추구했던 거는 내가 그래서 이제 양심선언하고 뭐 그래서 영화 만들고 뭐 이랬지만 뭐냐 하면은 이 최불암 선생님이 맨날 대본 읽고 연기하면서 배운 공부가 우리 학자들이 실제로 공부한 공부보다 더 위대한 공부라는 거예요. 에? 그거를 우리 학문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모른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훈련받는 교육이 얼마나 귀한 교육이고 그 고귀한 교육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모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이 지식의 개념을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한다. 내가 이런 운동을 했다가 욕을 되게 먹었냐. 어떻습니까? 우리 이 전부와 같은 한 말씀을 좀 더 재밌게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죠. 저는 거기까지 공부가 안 됐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인상이 한국인의 소위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국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더 심사숙고하게 분석해서 저는 몸으로 연기로 내놓는 겁니다. 요즘은 모두 세계의 문이 열려가지고 물론 열린 것도 좋지만은 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함이 가끔 느낍니다.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뭐 미국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모르도록 모양새가 바뀌어가는데 도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내 나라 역사를 지키고 또 그 가져온 역사를 가지고 현대에서 어떻게 응용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많은 숙제로 남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전보 이상의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뵈면서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는 오늘 처음 뵙는 거죠, 그죠? 근데 너무 참 아름다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슴 속에 선생님은 연기로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나는 말하겠다. 나는 사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과거 이 어려운 한문 속에 담겨있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분위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유배당하고 있을 동안에 이 삼봉이 자기 부인한테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 받은 내용이 너무도 구구절절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에서 185페이지. 가난이라는 제목에 이 제목은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편집자들이 나중에 붙인 거겠죠? 하여튼 이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삼봉집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난하다 그럴 때 가난이 아니고 여기 이제 집가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제 유배당에서 바로 직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75년에 나주에서 이 거평부국이란 이곳에서 이제 받은 겁니다. 이제 물론 직접 편지가 왔는지 이제 말을 전원하는 사람이 왔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여기는 하여튼 사신이 온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난이라는 게 내가
죄를 얻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그 귀양살이 할 죄를 얻고 난 후에, 찬축 남황이라서 남쪽에 황량한 이 유배, 이 나주로 내가, 그 유배를 당했다, 그 말이죠. 잘 팔리다가, 사람이 한번 그러거든요. 잘 팔리다가, 한번 유배 당하면 온갖 욕지거리가 생겨나는 거야. 그놈, 정말 나쁜 놈이었던데, 유배 잘 갔다고. 그러면서, 회방이 봉기라고 그랬죠. 봉기라는 게 뭐냐면 이 벌집을 한번 이렇게 쑥 쑤셔보세요. 그냥 벌이 하면 일어나는 게 이게 봉기거든. 그래서 회방이 봉기라. 그냥 회방이 벌집 일어나듯이 그냥 왕하면서 온갖 그냥 나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구설이 주장하고 온갖 그 구설이 난무하고 그 화가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십실가 부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이 부인이, 이분이 뭐냐면은, 경주 최씨를 얻었어요. 경주 최씨였고, 19살 때에, 19살 때, 이분이 19살 때, 이 성균시에 합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급제를 한 거죠. 고려시대 때. 과거급제를 하는 그 해에, 19살 때 이 경주 최씨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세지? 이 양반 34살 때 지금 유배로 온 거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이 꽤 이제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15년 이제 사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여기 장황이라는 게 아주 그 황당해지고 그냥 근심에 쌓여가지고, 여기다 사신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경께서 평일 모든 데 항상 책만 읽으시고 독서 자자라고 그랬잖아요. 책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고 조옥모손이라고 그랬어요. 조옥모손 경부득지라. 조옥모손이라는 게 맹자에 나오는데 이 정도전 이 삼봉선생의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한문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겠지만은 이 삼봉의 이 문장을 읽으면 맹자에서 굉장한 영향을 받았어요. 문장 스타일이 맹자의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옹손이라는 말이 아침밥, 저녁, 뭐, 이런 밥, 이런 건데,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는지, 저녁에 뭐 죽을 먹는지, 알질 못해. 알질 못하고, 신려현경이라고 그러죠. 꼭 신려현경이라도 이거 국어라는 옛날 고전에서 따온 말인데, 이게 보통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꼭 뭡니까? 편경. 이거 국악원에서 이렇게 때리는 악기 있죠? 여기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밑에 돌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꼭 집안이 아무것도 없이 기둥이 이렇게 편경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텅 빈 쓸쓸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빈한 그 집안의 모습을 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그렇게 현견과 같고 쌀독은 말이죠. 한 토라기도 없어. 그러면서 유치 애들은 집안에 가득 찼어. 애들은 그때 뭐냐면은 이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분의 세 아들인데 제일 맏아들이 진해요. 이 전부 이 삼수변이 붙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유라는 분이에요. 유라는 분이고 셋째 아들이란 분이 영이란 분이에요. 정진, 정유, 정영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때 이 분이 나올 때 얘가 지금, 한 14살 정도가 됐고, 얘가 한 12살, 그리고 얘가 한 4살 정도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 딸도 있은 것 같은데, 딸은 기록이 없다니까. 하여튼, 따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근데, 이분들이 전부 죽잖아요. 정도전이 그러니까 이방원이 어떻게 죽이냐면은 이제 어느 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삼봉을 더 키워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삼봉이 어느 날 남은 집에 가서 이제 지금 삼봉 고택이 어디 있냐면 지금 종로구청짜리입니다. 종로구청짜리가 삼봉 전도전의 집이었고 거기 가시면 팻말이 있어요. 그렇고 하고 지금 남은이 어디 사느냐면 한국일보 건너편에 지금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사는 거기 있어요. 이게 돌멩이 이렇게 된데 안국동에서 이렇게
저쪽 그 중앙청 쪽으로 건너오는데 저쪽 있잖아요. 거기 남은 집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길로 가서 그냥 그날 밤 늦게까지 오래 그 공신들이 앉아서 술을 먹고 있었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기습을 당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나무는 튀고 정도전은 그 옆집으로 저기를 했는데 그때 나는 이런 그 시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서도 거기서 마지막으로 시를 읊고 돌아가신다고. 시를 읊고 돌아가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조전 성찰 양가공이라 이거 내가 뭐 다 쓸 수 없는 성찰 양가공이라는 그러니까 조존 성찰 양가공의 조존이라는 건 마음을 항상 조심하면서 보존하고 성찰을 게을리지 않으면서 이 양방면 이게 유학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자기 마음을 잡는 거고 이건 바깥의 세상을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존과 이 성찰을 양가공이나 두 개 다 내가 항상 공력을 위해서 쌓아왔는데 불부 성현 황권중이라고 했어요. 그 황권이라는 게 옛날 누런 이제 그 종이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고전이라는 걸 황권이라고 했다고. 황권. 이 누르왕자에다가 이 권자란 말이야. 이 황권인데 이 황권의 그 성현의 말씀을 나는 평생을 어기질 않았다. 그거를 배반하고 산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30년대 근고업이라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근근히 이 쓰라린 고업을 닦아왔는데 응? 마지막에는 송정일취 경성공이라 이 말 제일 마지막에 송정일취라고 했어요. 송정에서 돌아다 남은 집에서 한 번 취한단 말이에요. 한 번 내가 술 한 번 하루 저녁 술 한 번 딱 마시고 취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결국 공으로 돌아가는구나. 여기 공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불교의 공이지만 이게 모든 게 헛수고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양반이 공이란 말을 쓴 것은 물론 운에 맞춰가지고 여기 여기 아까 말한 황권 중에 있다 공에서 이게 다 운이 맞는 거지만 여기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간다는 이것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여긴 굉장히 불교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한 번 취하니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럴 때 칼이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정도전에 그래가지고 아까 이 두 분이 두 아들이 셋인데 이 아들은 그때 이 대조가 강원도 강원도지 한경남도지 그 명사심리 있는데 거기가 안변에 그 서광사라는 절에 가는데 이 정도전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살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 변이 났다는 소리 듣고 다 따라오는 거야. 그때 병사들이 그러니까 그 종로구청짜리에서 거기까지 뛰어간 거지. 뛰어가는데 거기 가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셨냐고 이거 뭐 난리가 났다는데 니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삼봉 정도전에 두 아들이 오시다 그러니까 어이쿠 니들 효자라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모가지를 쳐버려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거기서 처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봉의 이 대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로 이분의 아들인 정내라는 분이 나중에 이제 평택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은골해가지고 지금 평택에 이 삼봉 정씨의 그 집성촌이 있죠. 기동마을이라는데 거기 가면은 지금도 그런 역사의 흐름을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들이 3명이나 그렇게 있고 뭐 딸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그러니까 집안에 애들이 바글바글 거리면서
호한제기라고 그러잖아요. 호한제기. 여기서 호한제기란 말도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해왕을 끝내면서 백성들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춥지 아니하다면 그러하고서도 왕노릇 하지 못한다는 건 있어 본 적이 없다. 우선 백성들을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게 해줘라. 이게 그 맹자의 그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따가지고 이 양반이 한 말이면 호한. 애들이 춥다고 울고, 애들이 춥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저 살림을 꾸려가면서 어떻게 변통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경께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시니 그렇게 해서 입신양명하고 그렇게 해서 처자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고 우러러볼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우리 문호 가문의 영광이 될 뿐이다. 걱정 마라 했는데 결국 헌망 법망에 저촉이 되어서 명욕 적삭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더럽혀지고 결국 모든 행적이 박탈당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신찬 그 몸은 말이죠. 이 연방, 이 남방에 더운 그런 데가 옛날에 개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나주라는 데가 이제 연방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제 그 더운 데라고 말해. 연방. 그러니까 가지고 하면서 뭐냐면 거기서 장독이나 들여 마시고 이게 더운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장독들이 들여 마시고 형제는 전복되고 모든 형제들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가문은 탕탁이라 모든 집안이 쪼개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육소, 비웃음, 아주 처참하게 비웃음을 당하는 이 꼴에서 지어 차극이라고 해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요 부인이 하는 말이 편지에다 하는 말이 현인군자, 나는 당신을 현인군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래 현인군자라는 게 고여시호 고작 요겁니까? 그 여자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은 부인은 경주채 씨 이분이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 장왕이라고 그랬지만 그 불의의 일을 당하고 당신을 안 믿고 이렇게 우리 찾아줘야 하는데 나는 꾸려왔지만 이게 당신이 그 유배간 거는 내가 말 안 하는데 이게 모함이고 뭐고 들어오니까 못 견디겠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당신이 공부해서 그렇게 현인 군자가 되려고 했던 모습의 결과가 고작 요겁니까? 여인의 처절한 항변이죠. 자기 남편이지만 이 현인 군자의 모습이 겨우 이겁니까? 하고 얘기하니까는 이 양반이 여의 서복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답장을 써서 편지를 쓰기를 하고 편지 쓴 내용을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야, 자원성현이라. 그래, 당신 말이 옳다. 얼마나 이것도 뼈저린 얘기니까. 그래, 당신 말이 옳소. 내가 친구를 가지고, 친구가 있었는데, 내 친구의 정이, 재혼, 우리 형제들보다 더 짙은 그런 정을 나눈 친구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패하는 것을 보니까 이놈들이 하루아침에 뜬구름처럼 다 흩어지더라고요. 당신을 돌봐주는 놈도 없고 친구라는 새끼들이 그렇게 내가 그냥 재혼,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낸 놈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 그들이 나를 위해서 근심을 해주지를 않아. 나를 보살펴주니까 당신까지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들과 나의 관계가 그야말로 짙은 참다운 속에서 우러나온 내면의 은혜로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세력을 보고 맺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세력을 가지고 맺어지다가 동물든지 생피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죽일 놈이라고 이제 운명이요. 다 지식인들의 운명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이 그런다 해도 당신은 내 부인 아니오. 그러면서 부부지도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도라고 하는 거는 일초종신이라고 했어요. 일초종신. 이런 말을 요새 좀 젊은이들이 알아야 한다고.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뭐 결혼을 하면 반이 이혼한다니. 이런 빌어먹을 놈의 나라가 돼요. 난 절대
절대 줄에 안 섭니다. 나는. 절대 줄에 안 서요, 내가. 왜냐면 줄에 섰다가 반은 좀 이혼한다는 거. 그건 난리 날 일이지. 그런 학자로서 수치가 어딨어요. 그건 쓸 수가 없지. 그리고 난 안 써요, 원래. 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근데 뭐냐면 1초 종신이라고 그랬거든. 1초 종신. 한 번 초래를 올리면, 옛날에 이 초래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초라는 게 이게 술잔을 주고받는 거, 결혼식이라는 게 술잔을 초래란 말이에요. 한 번 초래를 올리면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몸이 다할 때까지. 내가 이 몸이 쓰러질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 말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혼을 100%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때로는 나쁜 놈들도 있고 여자도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나 말이죠. 그 인간이 이걸 하셔야 돼. 젊은이들한테 내기에는 결혼 나도 30년 가까이 해서 결혼 생활한 사람인데 이 여자보다 저 여자가 더 나을 것이다. 이 남자보다 저 남자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개똥이다 이거죠. 그건 아니 내 말이 틀려요? 생각해보라고. 인간의 깊이라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건데 내가 보지 못한 그 인간의 깊이라는 건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한 번 자기 했다 그러다가 이 남자 버리고 저 남자 가고 저 여자 버리고 이 여자 버리고 저 여자한테 가. 그런 개똥 같은 발상이 어딨냐 이 말이야. 이거는 무슨 과거 윤리, 무슨 내가 삼강오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천박하게 되면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고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애는 셋은 낳아야 돼, 셋. 요새 말이야, 이거 애를 안 낳냐? 애를 둘이 만나서 애를 하나밖에 안 낳으면은, 하나밖에 안 낳으면, 둘 낳다가 하나밖에 안 낳으면은 인구가 반으로 줄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급격하게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2명은 낳아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족에 하나만 난다 그러면 이거는 나라가 금방 망하는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 우리가 나는데 우리가 버틸 게 뭐가 있어요? 중국 사람은 인구가 많으니까 모든 거 버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한테 기술도 뺏기고 다 뺏기는 바람에 인구까지 뺏겨. 이러면은 나라가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고 애를 셋은 낳아야 되고,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아주 남녀 꼭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 듣는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 이들 결혼하면 애 셋 낳고, 그 중에서 둘은 반드시 이공계로 보내고, 하나만 문과로 보내라. 이공계로 가야 돼요. 이공계를. 알겠어요? 문과는 머리 나쁜 놈이 해도 돼. 나 같은 돌대가리가 해도 된다고. 그리고 많이 필요 없어요. 철학하는 사람은 많이 필요 없어요. 철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말 많아지는 세상이 되는 거야. 응?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민족이, 이게 국민 개개가 깨야 됩니다. 국민 개개인들이 나라 전체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야지. 가족 생활을 하든 뭐 하든 이런 아주 단순한 계산 같지만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요새 학생들 기피하고 무슨 한의대 나가고 무슨 법대 나가려고 해서 다 모든 대학의 과들이 망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건 말도 안 돼요. 뭐 때문에 한의대를 그렇게 열심히들 가려고 그래. 한의대를. 그건 내가 한의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의대 부분을 내가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사이언스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 국력을 기르고, 물리학, 수학, 생물학, 이런 기초과학부터 단단하게 우리가 해나가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나 같은 철학하는 사람보다 물리학자, 수학자, 생물학자, 이런 화학자, 이런 위대한 과학자들이 이 땅에 앞으로 우르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망해요. 금방 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아주 내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려버렸는데
일초종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초래를 올리면은 죽을 때까지 사는 게, 그러니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책하시는 거는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겠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절절하잖아요. 여기 사랑했자를 썼잖아요. 당신, 600년 전 문헌입니다, 이게. 600년 전, 그 부부지간의 편지요.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이러시겠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거 아니요. 하면서 말하기를 부인이 남편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를 섬기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 여기에 이 두 이치에는 조금도 허망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동드고천이라고 그랬어요. 동드고천이라. 당신이 나를 섬기는 것이나 내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 같이 하늘에 있어서 동일한 이치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어서 동일한 이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좌우기가 아우기국 기유타제. 그러니까 당신이 집안을 걱정하는 것이나 내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나 무슨 다름이 있겠소? 무슨 다름이 있겠소? 모두 자기가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직분을 맡은 직분이, 당신은 나를 섬기는, 집안을 섬기는 직분이 있고, 나는 나라를 섬기는 직분이 있는 사람 아니오. 여러분들, 이게 맹자의 또 사상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맹자가 뭐라면,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항산이면, 항상된 재산이 없으면, 무항심이라고 그랬어요. 항상된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머니 사정이 개판인데 어떻게 그 훌륭한 도덕적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무항산을 해놓고, 거기다가 덕망을 깐다는 것은 말이야, 망민이라고 그랬어. 백성을 그물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물질하는 거. 백성을 새가 왜 새를 그물로 잡잖아요. 왜 새가 그물에 잡혀요? 그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백성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맹자에.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법망을 깐다는 거는 이건 국가가 국민들을 기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망민이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에게 그물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가 선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선비라고 하는 것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어야만 하는 자가 바로 선비다. 맹자가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이것이 뭐냐면 유사위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선비래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유사위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도전이 여기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비로 태어나서 나는 어떠한 박해를 받든지 간에 우리 사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그러한 원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내가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어긋나는 짓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도리 여기 나와서니까 무슨 여기서 저렇고 인터넷에서 저렇고 신문에서 어떻고 뭐가 갖고, 나는 얼마나 비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리라는 사람은 내가 우리 사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도덕성을 구현하는 것만으로 난 밥 먹고 살아야 돼. 그걸 못하면 죽는 거야. 그건 선비라고 부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비가 부르라고 가치가 없는, 그게 맹자 사상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삼봉은 그런 사상에 아주 철저하게 입각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나 마지막 말씀이 뭐라 하냐면 대정, 성패 이둔이라고 했지. 그러나 이런 자기 직분을 다 하는 상황에 있어서 성공한다, 패한다. 내가 돈을 번다, 돈을 못 번다. 그리고 영예롭다, 욕을 먹는다. 이겼다, 졌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의 소관이지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하늘의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직분을 다하는 마당에서 성패를 당신은 왜 이렇게 나보고 패하여 그 나주 가서 그렇게 고생하시오 하고 묻지만 이것은 인간이 결정할 바가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무엇을 걱정하려? 제일 마지막이지 기하슐호. 우리가 당신이나 나나 하는 직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려? 눈물겨운 편지 아닙니까? 저는 말이죠. 저는 이 삼봉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평가를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나와 있는 진실을 가지고만 얘기하자 이거야.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삼봉을 그대로 평가해야죠. 그리고 배워야죠. 삼봉이 어떤 인간이었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내 책을 가지고 평가하라고. 여기 와서 어떻게 뭐 인상이 어떻냐, 뭐가 어땠냐, 뭐 배경이 어땠냐, 이게 뭐 프로그램에 뭐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내 논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에 이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는 선진국가가 돼야 되고 뭔가 국민들이 깨어야 된다 이거야. 깨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자부심을 갖고 뭔가 매사를 그야말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향에서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볼 적에도 정말 나는 이게 피눈물이 나 이게. 아마 여기 이 프로를 들으시는 아마 봉화정 씨들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런 편지를 부르면서 눈물이 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우리 역사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만들어 오려고 노력한 역사. 이것이 조선 왕조 500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런 삼봉의 사상들이. 그러면서 지금 이 양반이 조선 왕조를 건국하기 위해서 이 최고의 조선 왕조의 법전을 만듭니다.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것을 태조 때 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을 아세요, 여러분들? 국민들이 우리 헌법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헌법 그 머리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머리 헌법의 전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언제 제정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헌법을 아셨죠? 한번 국민들이 이런 헌법도 한번 이런 데서 한번 들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조선 왕조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같은 헌법을 삼봉 정도전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왕조의 건국이 단순한 건국이 아니라 이런 사상가들이 이러한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 가느냐 한 것에 대한 헌법적 기강을 다 만들고서 출발한 나라라는 거야.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이런 위대한 역사를 가진 문명이 흔치 않습니다. 어느 왕조든 이렇게 멋있게 그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제일 경국전을 펼치면 나오는 글이 뭐냐? 정보위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 나오는 이 정보위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유교가 과연 무엇이냐는 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유교에 대한 한국적인 적응, 그리고 우리는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상 가장 공자가 꿈에 그리웠던 유교적 국가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도 그 유교의 이념을 이렇게 철저히 실현해본 국가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500년을 유지했고 모든 왕조가 중간에 세계가 변화할 적에 자우지간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500년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조선 경국전의 정보위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 때문에 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더불어 이 정보위를 천착해 들어가면서 조금 요 다음 시간에 정보위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이제 심각하게 들어갑니다. 조선 왕조의 헌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을 되신 대로 많이 데리고 요 다음에 텔레비에 앉아가지고 꼭 우리 조선 왕조의 헌법이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